은행호입니다. 지난주 영상에 이어서 후반부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역시도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어지간하면 드라마도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제 영상이 주말 드라마도 아니고 재미도 없는 영상을 가지고 기다리시게 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긴 영상은 만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일 파스텔의 단면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적당한 힘으로 눌러서 칠하면 혼색을 하기에 용이합니다. 배경에는 강한 터치보다는 잔잔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금씩 색을 섞어줍니다. 이럴 때 오일 파스텔의 단면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적당한 힘으로 눌러 칠하면 아주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표면에 잔잔한 변화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물의 경계를 무너뜨릴 때도 적절합니다. 배경을 칠했던 그대로 사물의 경계로 접근합니다. 외곽의 방향을 따라서 적절한 힘으로 반복해서 칠해주면 자연스럽게 경계가 무너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손잡이도 외곽을 흐트려 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에서 암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강조할 부분입니다. 더 주의 깊게 형태를 다듬어 나갑니다. 40분의 영상 중에 무려 4분간 한 가지 색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4분간 화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도 공간과의 소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림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카메라의 성능이나 영상을 시청하는 환경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더 선명하게 그림의 원본에 가깝도록 전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는 실물과 영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색상이나 채도에서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리고 있는 그림과 제 카메라에 찍힌 색깔이 늘 달라 보입니다. 게다가 제 폰으로 보는 영상의 색과 다른 사람의 폰으로 보는 색은 또 확연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도 어떤 걸로 보든 80% 정도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되어도 엄청난 기술의 발전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90%, 100%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기술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색상이나 채도가 아닙니다. 재료의 질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미술 용어로는 마띠에르라고 부릅니다. 제 작업의 환경이 그림의 정면에 조명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그림의 음영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영이 있어야 재료의 두께감이 보일 텐데 그런 두께가 보일 여지가 전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정 기간 조명의 위치를 왼쪽으로 옮겨봤더니 음영이 생기는 대신에 지나치게 색상의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저런 시도 끝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두께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는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영상에서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화면에서는 느껴지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얇은 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으로 그림의 표현을 쓱 훑어보면 거의 손에 걸리는 두께가 없을 정도로 얇은 두께입니다. 직접 보여드리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될 것을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까지 표면의 두께를 얇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이후에 올라가는 색들과 혼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서 자주 말씀드리게 되지만 밑색이 두꺼우면 그 위에 색을 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 오일 파스텔을 다루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초반에 오일 파스텔이 너무 두꺼워진 경우입니다. 저 역시 오일 파스텔을 처음 사용했을 때 그냥 유화를 그리는 기분으로 생각했다가 적절한 두께를 찾는데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준에서는 표현의 80% 정도에 이르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 얇은 두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주 강렬하고 두꺼운 터치를 남기면서 그림의 후반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림의 터치와 재료의 질감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께 얼마나 추상적으로 들리고 이해가 안 가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정확히 설명드릴 수가 없는 저도 많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조명의 빛각의 그림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근접샷으로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을 사진 보정한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사진 보정을 할 줄 모릅니다. 아무튼 다시 강조드리지만 어지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표면의 두께를 얇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서 그렸는데도 두꺼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나이프로 벅벅 긁어내고 다시 그립니다. 어떨 땐 그 분위기가 좋아서 일부러 그런 공정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장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후반으로 갈수록 손가락을 이용하는 횟수가 잦아집니다. 손가락은 주로 의도보다 너무나 거칠어진 부분을 숨기거나 부드럽게 색을 섞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문지르게 되면 손가락에 오일 파스텔이 잔뜩 묻게 됩니다. 지저분한 손가락으로 특히 밝은 부분을 잘못 만지면 그림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티슈로 닦아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나치게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열심히 쌓아 올린 터치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손가락은 사용이 아주 쉬운 만큼 함정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금부터의 과정은 뭉툭한 오일 파스텔로 작업하기에는 그리 반갑지 않은 과정입니다. 대체로 오일 파스텔의 단면보다는 더 작은 것을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끼를 들고 사과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험입니다. 오일 파스텔의 단면보다 작은 것들은 생략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오일 파스텔을 각지게 만들어서 작은 단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색연필 같은 섬세한 재료로 보완해야 하지만 저는 재료에 이질감이 생겨서 싫어합니다. 저는 그냥 덜 섬세하더라도 오일 파스텔로만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예리한 과도를 옆에 두고 굳이 도끼로 사과를 깎는 것과 같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냥 저는 도끼를 과도처럼 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의 처리는 조금씩 더 두꺼운 터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터치가 두꺼워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을 완전히 덮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칠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의 일부라도 반드시 남기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남겨진 것과 칠해진 것이 일종의 레이어처럼 층을 이룹니다. 그 층들은 같이 어우러져서 화면의 깊이감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지금의 색으로 밑에 칠들을 모두 덮어버린다면 한 개의 층만 남게 됩니다. 한 층만 남은 레이어는 깊이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칠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그 부분 중 어디를 남기는 것이 효율적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목은 그림이 꽤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구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색을 칠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 예측할 수 있는 상상력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손을 뗄 수 있는 과단성도 필요합니다. 저 역시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서 열심히 경험을 누적해가고 있습니다. 섬세한 부분입니다.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밑색과 섞이는 효과와 밑색의 위에 올리는 효과를 혼용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뒤쪽의 사과는 붉은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두 사과 간의 명료한 색의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상대적으로 바닥과 그림자의 처리가 허술합니다. 전체의 균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해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후반으로 갈수록 손가락의 활용의 빈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냅다 비벼버리지 마시고 아주 부분적으로 차등을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두 사과 간의 경계도 너무 선명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마무리 과정입니다. 마무리 과정에는 주로 각 사물의 경계에 집중합니다. 이 그림은 시간 때문에 집약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애초에 아주 섬세한 표현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묘사에서 더 서밀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표현 단위와 걸맞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이 정물들은 비교적 덩어리감이 확고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부드럽거나 선적인 구성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무뚝뚝한 대상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는 더욱더 경계를 허물어 공간과 소통하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부분적인 실패였습니다. 마지막 과정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편에 걸친 정물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